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기조 강연을 수락해 주신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님께 감사드리며 한국 우주 개발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주공학자가 아닌데 우주 개발에 대한 그 기조 강연을 맡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이우일 회장님뿐만 아니라 문래주 총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국제정치를 하러 미국을 박사학위를 하러 갔다가 우주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우주 개발에 대한 연구 플러스 실론만 한 150편을 썼던 것 같은데 운명이 아니었나 저에게 그런 생각을 듭니다. 발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얘기 하면서 우주 개발에 대한 미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3년도에 미국을 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경남중학교 졸업을 했고, 저 문재인 대통령님은 저 경남중학교 2년 선배님이신데 아직도 한 번도 얼굴을 뵌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거기에 조그만 사립대학에 유명한 사립대학인데 거기 교수님으로 있는 선배님이 아이고 새까만 후배가 왔구나 그러면서 불고기를 바비큐 해줄 테니까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분도 전공이 국제정치인데 밥 먹다가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국방 펜타곤에 갔다 왔는데 미국 인공위성이 찍은 자동차 플레이트 남바를 보고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먼 꼭대기에서 자동차 플레이트를 찍는 게 가능한가? 그래서 그 호기심을 간직한 채 그 대학에서는 우주를 강의하는 분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는 정통적으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호기심이 늘 저 머릿속에 있던 가운데 제가 일본 조펜 파운데이션 펠로우에 일본에 가서 1년 연구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조펜 파운데이션에서 매년 한 명을 뽑는데 대접이 좋아요. 그때가 1992년이었는데 이사비에서부터 그때 당시로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예산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지금도 일본어로 제가 강연이 가능하게 된 게 92년도 일본에 가서 이왕 여기 왔으니까 승부를 한번 걸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도 다 데려가가지고 막바로 일본 학교 집어넣어 놓으니까 그야말로 멘붕이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까지 일본 사람들 앞에서 일본어로 강연할 테니까 니네들도 힘들겠지만 지금 니네들이 일본어를 공부하면 나중에 니네들도 영어도 잘하니까 일본어도 하게 될 거야. 근데 지금은 고마워합니다. 근데 그때 고생은 말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그때 자펜 파운데이션에서 당신이 이 자펜 파운데이션 펠로우십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조건이라는 것은 일본 방위청 산하의 방위연구소, 우리나라는 국방연구소죠.
거기에 초청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선배 기자들 동경 특파원들하고 다 의논을 해보니까 지금도 한국의 특파원으로 있는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씨, 이 구로다 씨는 굉장히 일본 극우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안 할 때까지 특파원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특파원을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만 한국에 있는 일본 사람 특파원으로는 지금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제일 오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에 연구부장이 오게 돼 있으니까 그때 동경 특파원 올 때 선배가 또 이낙연 씨 지금 대통령 후보 나오는 그 양반도 그렇고 동경 특파원 몇 명이서 그 산케이 신문은 그 양반한테 김경민 교수를 꼭 저 방위연구소에 가서 방위연구를 좀 하게끔 도와주라 이랬더니 이거 연구부장이 이제 저를 만났더니 이제 돌아가가지고 그게 이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은 가보니까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에는 외국인의 연구원을 받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서 제가 이제 1호로 가게 됐는데 그것도 운명이었던 게 그 일본이 그 전쟁에 지고 나서 군국주의를 해체하기 위해서 국방의 문민 통제가 지금도 확고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방위청 방위성 산하의 그 방위연구소 소장은 이 행정고시 출신이에요. 근데 부소장이 원스타예요. 그러니까 이 문민 통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심의관으로 있던 분, 그분도 일본 주요 법대를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도 행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인데 다른 일본인하고는 틀리 일본인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말을 아끼고 그러는데 이 양반은 아주 특별하게 활달하고 이 김경민 씨가 이게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니까 그 좀 객관적인 비율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냐. 글로벌 비율을 가졌으니까 한번 시험 삼아 초청해 보자. 이제 그래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쭉 하는 도중에 어느 날 자위대 간부가 저한테 요미우리 신문을 복사한 사진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일본의 해양관측위성 모모다시-B가 중국의 서사제도, 그러니까 지금 남중국해를 지금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에 있는 서사제도가 원래 베트남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1974년에 베트남 전쟁 말기에 정신도 없을 때 중국이 와닥딱 뺏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 전투기가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1600m 그리고 배가 5000톤짜리를 기항할 수 있는 항만을 다 만들었어요. 그게 요미우리 난 걸 저한테 보여줘요. 그게 92년도였어. 이것도 저한테 충격이었어. 아니 우리는 뭐 아직도 뭐 보름달 보면 소원을 빌고 앉았는데 일본이 인공위성으로 중국의 움직임을 다 보고 있구나. 이게 우리나라는 뭔가 이게 스페이스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에 대한 책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 끝나고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한양대 교수를 했으면 우주를 못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 교보문고 같은 기노쿠니아라는 대형 서점에 가면 우주 섹션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주에 대한 책이 있고 우주 군사 기술에 대한 내용도 정말로 우리 같으면 대회비일 거예요. 이게 문민 통제가 돼버려 놓으니까 정보
차단이 안 되는. 그런데다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틀리게 그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을 하면요 평생 그것만 해요. 그래서 저는 일본 키노쿠니야 서점에 가면은 항공기 막 그림이 있던데 어머니 손잡고 조그만 아이가 그 이 책 사달라 저 책 사달라 하는 걸 보면 아 쟤는 평생 항공기를 하겠구나 하는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일본하고 쭉 교류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가 아리랑 인공위성을 일본의 H2A 로켓을 빌려서 쏠 때 제가 그 미쓰비시 홍보실장한테 우리 동경에 있는 특파원들을 나고야의 로켓 공장에 한번 시찰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아예 홍보실장이 사람이 굉장히 샤이하더라고요. 이게 로켓 부장 아사다라는 사람은 이게 요트 선수도 하고 사람이 이게 남성스러운 이런 친구예요. 그래서 그 미쓰비시라는 것이 당신들 우리 한국에서 어떤 이미지가 있는 줄 아느냐. 그럼 이번에 로켓 발사해가지고 우리 아리랑 인공위성을 올리면 당신들 신문 방송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다음날 전부 다 일면 톱이라 이게. 왜냐하면 돈 받고 쏴준 외국의 인공위성 1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 강제징용 미쓰비시가 쏘았는데 우리 기자들이 기사를 잘도 써주겠다.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아사다라는 친구는 이게 벌써 성격이 모든 걸 저는 그래서 모든 게 사람이 만들다 봅니다. 홍보실장을 절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아사다라는 사람은 오케이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동경에 가면 기자들 그 협회가 있거든. 동경 특파원들. 그 간사가 이제 KBS 기자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너 가겠나? 나고야. 아유 교수님 불감청 고소원입니다. 카메라 뭐 이게 막 모든 특파원들이 나고야로 다 뜬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로켓 사진 다 찍고 전부 다 그 설명 다 듣고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엠바고 걸어가지고 그 다음날 몇 시에 신문은 몇 시에 나가고 방송은 몇 시부터 나간다. 이대로 쫙 다 나간 겁니다. 그게 첫 번째로 일본 로켓 공장이 공개된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성기자협회에서 교수님 우리 여성기자협회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아이고 해드려야지. 그래도 전화를 했어요. 오케이 좋아. 그 여성기자들도 가서 저도 다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다네가시마 그 발사장도 좀 볼 수 없느냐. 섭외해 볼게. 그 전화했더니 야 그 가기가 먼데 아니 기자들이니까 지구 끝까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럼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하네동강에 모여가지고 가고시마로 비행기로 가야 돼. 그리고 반드시 하룻밤을 자야 돼. 왜냐하면 가고시마에서 다네가시마 섬은 프로펠러 비행기로 30분 걸리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우리나라의 피 맺힌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이에요. 이게 참 이상한 인연이에요. 다네가시마란 말이 이제 한자로는 정자도인데 여기에 옛날에 포르투갈 배가 난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도 얻을 겸 거기 올라오니까 무슨 이런 봉 같은 걸 사람들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수화로 이게 뭐냐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를 쾅 굉음을 내서 쏘았는데 새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조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네가시마 섬의 저 북쪽에 가면요 철포박물관이라고 해서 자기들은 철포라 부릅니다. 우리는 조총이라 부르잖아요. 그 조총이 왜 조총이 됐는가를 그 박물관에 가면 연유가 나옵니다.
새를 떨어뜨려서 저게 조총이 됐구나. 그 조총을 세상에 자체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 임진왜란에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일본 통일의 기초를 이룬 오다 노부나가가 나가시노 성을 점령하는데 조총이 몇 정이면 저거 성을 점령하겠냐? 참모한테 물으니까 이 참모가 그때 조총이 귀할 때니까 한 300정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야 3,000정을 내가 준비했다니까 그 참모가 화들짝 뒤집어졌어요. 이 3,000정을 또 모을 수 있었던 것이 그 오다노부라는 사람이 사카이라는 지금의 오사카를 갖고 있었거든요. 항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고 옛날에는 해양 세력이기 때문에 항구를 갖고 있는 곳이 굉장히 빨리 발달을 했습니다. 뭐 비행기가 없을 때니까. 그래서 이 다네가시마 H2A 일본 로켓이 발사되는 그곳을 한번 여러분들 우주하시는 분들은 발사센터도 저 멀리서 허가 안 받아도 멀리서 다 볼 수 있고요. 홍보관만 가도 충분하고요. 뭐 발사대래 봐야 뭐 로켓이 걸려 있을 때나 뭐 모양새가 있지. 로켓 걸려 있지 않을 때는 뭐 휑하잖아요. 근데 섬이 아름답습니다. 섬이 아름답고 거북이가 바다 거북이가 와서 알낳는 섬이니까 한번 일본의 로켓 발사센터 구경 겸 또 버스 한 대 빌려서 한 2시간 올라가면은 철포 박물관이 있으니까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저에게 우주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 호기심을 준 사람이 나카소네예요. 나카소네는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거대과학의 두 분야를 넘어야 되는데 하나가 우주고 하나가 원자력이다. 그리고 그 로켓이 4번이나 연속 실패할 때 나카소네가 미일 우주위원회까지 만들었어요. 그 얼마 전에 101살로 돌아가셨지만 저는 역대 일본 총리를 보면서 나카소네 씨만큼 일본의 국력을 이만큼 올려놓은 사람은 드물다고 봅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특별히 미일 관계, 오죽했으면 레이건 대통령하고 서로가 포스네임을 부르면서 론 야스라고 불렀겠어요. 레이건을 론, 그 다음에 이 야스 이러니까 야스. 그러면서 일본의 국격이 확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우주 관계라면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연습하지 않습니까? 예. 중국과 러시아하고 그 킬러 위성을 개발하고 있는데 킬러 위성에 대비하고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미국의 GPS가 이 위성이 몇 개 고장났을 때 즉시 보완해 줄 수 있는 일본의 GPS와의 관계. 이걸 다 알라바마주에서 재작년에 일본 외교부, 방위청, 과학기술부 총동원돼서 가서 연습을 한 것이 일본 리온 게이저에 다 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주 개발이 그냥 공학의 엔지니어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것은 국력이고 그 다음에 국제정치고 국제협력이고 그 다음 외교구나 이런 생각도 함께 해야 우리가 독자적인 지금 순국산 로켓을 발사하기 직전이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주 개발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우주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빨라지고 국제협력에서도 국제사회의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액체 연료의 고도화 사업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니까 예타에는 지금 실패했겠지만 그것도 빨리 해서 예산이 통과되고 지금보다 누리호보다 훨씬 큰
몸체 로켓이 개발되면 이제 소형위성을 여러 개 올려가지고 이제 지구 궤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나로 발사 때 과기부에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이거 국민들한테 이게 이제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한 거 알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천문학과 연세 천문학과 팀하고 제가 이렇게 파이널 경쟁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세대 천문학과 교수팀들은 세계 우주 선진국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다 구축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우주를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 사업인데 국민이 잘 알려지고 국민이 서포트가 있어야 예산이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우주를 하겠다. 데이터베이스는 저절로 그거는 뭐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맡아서 5년간 운영을 하고 많은 미디어에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어떤 얘기 있을 때마다 쭉 발표를 해서 이것이 우주 개발에 우리 국민들이 저절로 지원하는 그런 계산할 수 없는 딱 한 번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개발은 이 원자라고 틀리게 대부분 다 잘 모르는 사람도 지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을 가보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우주를 하기 위해서 소형위성을 올릴 때 나고야호, 후쿠시마호, 그 다음에 구마모토호, 이서 어떤 지방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인공위성을 그래가지고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 쳐다보면서 또 망원걸 보면서 저 인공위성 저거는 우리 도시 이름을 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인공위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올리게 되면 밀양호, 키메시호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갖고 그것이 모여서 전국적으로 다 우주 개발이라면 국민들이 성원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일본에 미국의 나사도 여러 번 갔습니다만 미국에 가서 이렇게 교과서나 뭐 책을 찾으니까 우주에 관한 것이 수식이 많은 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 정책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쉽게 설명해 놓은 고체 연료 로켓이라든가 액체 연료 로켓이라든가 이러한 책들이 없어요. 근데 일본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명예교수인데 수없는 곳에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주 인력을 많이 양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기저광연을 하고 있어요. 한 50대들이 들어와서 좀 기저광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가지고 미국에서 우주과학 말고 국제정치로 해서 우주와 같이 연계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자료가 없어요. 근데 일본에 가니까 막 널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일본에 작사하고 좀 연관을 맺어가지고 한 1, 2년씩 그 연수 프로그램을 교환연구원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일본 가서 공부를 해서 그 언어가 획득이 돼야 자료를 읽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야 좀 더 좋은 글을 쓰고 스피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일본
작사에 가가지고 우주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하려니까 이 우주 개발이 되면서 혹시 민간의 그 기술이 응용돼 가지고 빛을 본 그런 민간 기술이 있느냐 이렇게 자료집을 하나 주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저는 미국에 가지고 하루는 비가 오는 날인데 제 제자가 뭘 제가 좀 필요하다니까 빨리 와가지고 아침에 보슬비가 내린 날인데 운전하는데 야 천천히 해라 이러는데 자꾸 저를 보고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천히 해 이러니 아니나 다를까 야 바로 앞에 차가 있잖아 그러니까 꾹 밟으니까 그냥 쫙 나가더라. 닛산 자동차인데 쾅 부딪혔는데 저는 난생 처음으로 에어백을 처음 봤습니다. 그냥 터지더라고요. 그래 촛대뼈 약간 다치고 이제 끝났는데 그런 순식간에 터지는 기술이 고체연료 점화 기술에서 배태가 되었다. 그 책자에 그래 써 있더라고요. 야, 이게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구나 우주 기술이. 그 다음에는 우주 비행사들이 옷이 이게 안에 에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충격 방지로 에어가 들어가 있는데 옷에 에어를 넣는 개념은 옛날에 없었죠. 근데 이 기술을 갖다가 신발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에어 슈즈가 나왔어요. 나이키가 돈 많이 벌었습니다. 정말로 별것도 아닌데 에어를 거기 넣겠다는 생각이 없었죠. 과거에는 신발이 어디 과거에 에어 슈즈라는 게 있었나요? 없었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우주에서 배태가 됐다.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우주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막 우주라는 것이 막 거대 담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머리 아파요. 근데 이런 기술을 하나하나 소개해 줄 때 정말 필요하네.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나고야에 H2A 로켓 서 있는 데 가보니까 까만 둘레가 있더라. 저건 뭐냐 그러니까 탄소 섬유 수지래요. 그래서 왜 저런 걸 붙이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해보려고 그런다. 그래서 저걸 지금 붙이게 됐다 그랬어. 그만큼 로켓은 얇고 가볍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 연료와 액체산소를 많이 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가볍게 하다 보니까 이게 병맥주가 들고 다니려면 그냥 세상에 인부를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될 그게 이게 캔 맥주로 들고 와서 이거 먹고 나서 손으로 찌그러질 정도로 가벼운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해서 얻어내는 그런 기술들이구나. 여기에서 또 뭔가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955년에 여러분들 이제 북경에 가시면 현대사박물관을 한번 구경해 보세요. 가실 때는 현대사박물관을 볼 수 있도록 여행사하고 협조를 해서 하든지 해야지. 왜냐하면 그 표를 사는데 누가 기다려야 됩니다. 워낙에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저는 여러 번 들어가 봤습니다. 마지막 방에 첸세선이라는 중국 우주개발의 아버지 그 가족 사진이 크게 걸려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오늘날 천궁을 만들고 선저우를 만들고 하는 기초가 됐구나. 근데 미국도 재미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중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든 흑인이든 간에 넘버원이면 돈 왕창 주고 그냥 쓰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2차 세계대전 중인데 그 첸세선 우리 한자로 읽으면 전학님이죠. 전학님이라는 사람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국방자문위원회의 로켓 부분의 체어맨이었어요. 참 놀라운 미국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55년에 주울레가 이 사람을 미국에 좀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 펜타곤에서 암살을 하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5만 명의 5개 사단의 병력과 맞먹는 사람이다. 저 한 사람을 끌고 가면. 그래서 미국이 반대했는데 결국은 주울레 외교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우주개발전략본부장은 우리가 우주개발전략본부 이러면 마치 과기부의 한 부서 같은데 우주개발전략본부장은 총리입니다. 지금 기시다 총리가 우주개발전략본부장입니다. 기시다 전에는 스가 총리가 본부장이었고 스가 총리 전에는 아베가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우주개발은 좀 더 정부 기관 내 위상이 좀 더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신속하고 예산 확보도 많아서 주변 국가에 너무 멀리 뒤떨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이 되지 않겠나도 싶고, 그 다음에 우주를 공부하겠다는, 특히 우주 정책을, 공학도는 있지만 우주 정책을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장학금을 줘서 인력을 좀 양성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주에 대한 우자를 모르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하물며 정책을 해가지고 취직을 하겠나? 그래서 공부를 안 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기란내를 해서 그런 거를 연구자를 통해서라든가 또 기존의 학자들도 우주 개발에 대한 연구를 하게끔 그런 그 예산을 지원을 해서 우주 개발에 관한 인력들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어야 한국의 우주 개발의 미래가 더 밝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오늘 기조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